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3,1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반면에 개인은 연 이틀 1조 원 넘게 매수하면서 그나마 시장의 하방을 받쳐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에 다시 개장을 했는데 인민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박스권 안에서 힘이 좀 빠지는 우리 시장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고용 불안과 국채금리 불안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 구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할지 아니면 조정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같이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에는요. 비트코인과 금전망 함께 짚어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이번 주 리포트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하측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공공안전 부문의 독보적인 기술력 가진 이 기업 잠시 후에 공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투자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김 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볼 텐데 오늘은 또 금과 관련된 이야기들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한 5개월, 6개월 전이죠. 네. 금이 그때는 한 2,000불 넘고 되게 인기가 많았고 분석가들이 많은 상승이 클 거다. 네. 큰 전망이 되게 한 2,500불, 3,000불 거기서 왔다 갔다 맞아요.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엘리엇 파동은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는 그 조동의 파동에서 B가 끝난 다음에 B가 한 2,000불에서 끝난 다음에 C로 이제 크게 내려올 거다. 근데 이거는 장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death cross라고 있어요. 그냥 네, 죽음의 네. cross죠. 네. 50 moving average를 이동평균선. 그를 200 라인을 cross하는 거죠. 네, 뚫고 내려오는 거. 그 death cross가 내려왔다고 꼭 이건 뭐가 확정되고 뭐 이게 guarantee로 내려간다 그것도 아니고 왜냐면 death cross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는 엘리엇 파동은 제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마켓 워치도 지금 헤드라인에 며칠 전에 Gold settles at lowest since June as death cross chart pattern signals bearish trend. 그러니까 이거는 bearish 트렌드를 더 확증시키는 그런 무브먼트다. 신호다. 네, 신호다. 그리고 제가 공개한 차트가 이 9월 2일쯤, 9월 16일쯤 네. 여기 있습니다. 9월 16일쯤 내가 김성환 아나운서랑 같이 공개한 건데요. 이게 2,077불에 탑 해가지고 퓨처스 컨트랙이 지금 이 가격이 좀 어느 때는 좀 조금 틀리는데 하여튼 2,100불 그 네, 지금 스탑 해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 1,990불에서 저는 이 패턴을 크게 믿는다. 이게 김성환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하는 조정 패턴이에요. expanded flat pattern. 네. 그래서 이게 뚜렷해 보여가지고 저는 저 고객들이랑 시청자 여러분한테 금은 갈 때까지 갔다. 여기서 큰 조정이 와야지 이게 패턴이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 왜냐면 저는 패턴 분석하고 저는 시장은 패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패턴을 시작하고 패턴을 끝나니까 여기서는 A자 블루, 네. B자 파란, C자 파란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monthly 차트예요. monthly 차트가 되게 시간이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예. A랑 B랑 뭐 3, 4년 어쩌면 5년쯤 걸렸으니까 저는 이게 한 3, 4년 걸릴 거라고 봐요. 근데 C가 끝나려면 저는 자신 있게 나는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0불 밑으로 내려가야지 웨이브 C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또 패턴이 나오겠죠. 네네. 근데 또 하나 이유는 저는 항상 내가 말했죠. 골드가 왜 인기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옛날에? 뭐 때문에? 비트코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비트코인이죠. 네. 그렇죠? 진짜 비트코인은 진짜 저도 조금 그때 9월 달에 분석 같이 할 때 네. 2월 달에 5만 불까지 갈 때는 저도 사실 상상 못 했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파동 카운트가 계속 알려주고 있었어. 네네. 여기서 하니까 더 올라갈 거구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3만 불, 3만 5천 불, 이제 여기서는 맞아요. 4만 불 또 보니까 이거 5만 불 뚫겠네 하고 다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price pattern을 잘 봐가지고 price movement를 잘 봐가지고 price action이 그 다음 날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 주를 얘기해주니까 price action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스크린은 자, 다음 화면이요.
잘 안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이제 다시 이 아까 얘기한 건데 이 50-day moving average가 1850에 그 200 moving에 1850인데 이거를 크로스했어요. 네. 그래서 대충 지금 뭐가 또 금을 이렇게 내리키나 국고채 수익률. 네, 국고채 네. 수익률이 있으면 사람들이 금을 왜 투자해? 나는 그냥 국고채 사가지고 뭐 1% 몇 프로 먹지. 금은 수익률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국고채를 보면 여기 네,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네. 네. 이게 수익률 그때 보여드린 네, 네. 그때 김성환 아나운서랑 그때 점 318에서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점 7, 점 8, 점 8인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엘리어 파동으로 보면 지금 1차, 2차 이게 3차 중인데 3차, 4차 또 훨씬 더 올라가겠죠. 저는 이게 한 1.5, 2%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수록 금은 네. 내려가니까 그쵸.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지금 되게 younger generation, 네, 밀레니얼들은 금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지금 모든 돈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어요. 네, 네.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근데 지금 Gold Futures Monthly 어저께 내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네. 1780불, 1783불 네. 그리고 아까 조사를 해보니까 1777불까지 갔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3차가 저 1차, 2차, 3차 보이죠? 1차, 2차 빨간색 보이죠? 네네. 3차 이제 빨간색이 들어오면 내 생각은 여기서 빨간 B를 넘어서 내 생각에 그 단기를 볼 때는 한 1600, 1650라인을 간 다음에 조금 쉰 다음에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 금을 장기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네. 제 의견은 금은 폭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아니에요. 네, 바로는 네. 아니고 이제 좀 장기를 볼 때 한 1, 2, 3년 안에는 이 패턴이 끝나려면 여기 1455, 1445를 뚫어야지만 네. C가 confirm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은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얘기했지만 네. 전망의 고도는 되게 bearish해요. 되게 하락세로 저는 네, 봅니다. 그래서 다른 스크린을 들어가시면 네. 이제 이거는 좀 단기로 보는 거예요. 데일리, 네. monthly 차트 보면 딱 단기 차트도 지금 여기서 1, 2, 3, 4가 이뤄지고 조정이 오고 그다음에 조그만 또 일이 이뤄지고 조정이 오고 그래서 이제는 3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3에 3은 되게 또 파워풀한 강하죠. 강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진짜 금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깐 실버. 실버 얘기했지만 네. 실버는 여기서 조금 머물고 있어. 금을 안 따라가지만 네. 실버 차트 똑같습니다. 실버를 내려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저는 실버이 끝나려면 적어도 11불 64전을 넘어야지 뚫어야. 이 패턴이 끝납니다. 그래도 이것도 monthly 차트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오래 가겠죠. 네네. 근데 이 패턴도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A 보라색, B 보라색, C 보라색 내 생각에는 한 이 피보나치로 계산할 때는 한 8불에서 9불에서 머물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commodities 메로는 네. 저는 매우 하락세로 보고 네. 제가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다음 뉴스는 이 제프리 굿락이죠. 이 네, 사람은 네. 진짜 채권에서는 완전 전문가. 미국에서 채권 전문가는 딱 두 명 있어요. 빌 그로스 옛날에 핌코 펀드를 네. 운영했고 제프리 굿락은 또 그 채권 펀드를 유명하죠. 그쵸. 그 더블라인 캐피털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자산이 한 10조 달러였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일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 채권 대해서 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귀로 잘 듣고 잘 맞아요, 리스펙 맞아요. 하는 채권 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분이 Goodluck says Bitcoin may be a better bet than gold. 이건 진짜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메인스트림 자산가들한테 지금 신뢰를 받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SEC가 지금 2021년은 네. SEC가 드디어 ETF를 허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허가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와가지고 대체 자산으로 셀렉트해가지고 그때 피델리티도 말했지만 피델리티는 이거를 5%로 대체 자산하면 매우 좋겠다. 네네. 5%까지 갔어요 지금 피델리티가. 그게 얼마나 지금 인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좀 인정을 받는 과정이니까 제가 제일로 걱정되는 거는 규제가 SEC가 어떻게 정할까? 근데 항상 말하지만 규제도 되게 좋을 수가 있다. 네, 규제가 네. 좋을수록 더 투자자들이 신뢰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할 거잖아. 그쵸. 근데 규제가 없으면 진짜 난 못 믿겠다. 규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럼 또 맞아요. 투자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규제 때문에 또 어떤 기관들은 또 돈 뺄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규제가 좋다고 보고 뭐 그 규제 올 때 잠깐 뭐 비트코인이 좀 흔들릴 수는 네, 있지만 네,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이 뭐 지금 5만 뭐 2천 불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되게 멀었다고 봐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네. 그 비트코인 그 다음에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골드랑 딱 비교하면 진짜 말이 안 되죠. 왼쪽은 비트코인 가격, 오른쪽은 네. 금 가격. 그건 오른쪽은 빨간색은 죄송합니다. 검정색이 검은색이 골드, 네. 금, 빨간색이 빨간색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죠. 네. 여기 빨간색 비트코인 써 있잖아요. 네, 네. 진짜 이거는 영어로 night and day예요. 너무 comparison이 너무 그냥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골드가 좀 많이 상승할 거라고 네, 2020년대 믿었는데 좀 많이 실망하고 있지만 저는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거고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금을 추천하죠. 왜냐면 그쵸. 비트코인에 잘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네. 대충 아직도 이걸 안전자산을 보지만 저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이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금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ETF 프로덕트도 너무 많고 derivative 프로덕트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네, 네. 또 금도 volatil이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2,100불에서 지금 네. 1,700불인데 어떻게 그게 안전자산이 되죠? 그쵸. 거기다가 네. 배당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요새 컨버세이션이 어디를 가나 지금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사인을 준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랬잖아요. 센티먼트. 사람들의 네, 네. 감정이 반대를 시그널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센티먼트 인덱스를 보면 내가 네. 센티먼트 정했는데 센티먼트 인덱스 본 다음에 아까 그걸 넘어갈게요. 네. 이 비트코인 업틱스 내가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생각하냐. 예, 그리고 80을 넣으면 매우 optimism. 네. 여기 있잖아요.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 예. 20으로 내려가면 20 밑으로 내려가면 매우 pessimism. 네. pessimism들은 이렇게만 다시 올라가고 대충 여기서 이렇게 optimism이 되게 가면 내려오고. 그렇죠? 근데 지금 리딩이 어저께 내가 뽑은 거예요. 87.8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우 긍정적이고 네네. 어디를 가나 뭐 내가 며칠 전에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회사원들이 네. 비트코인 얘기만 그냥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되나 이러면서. 또 헬스장에서 거기서 비트코인 얘기하고. 네. 그러면 단기를 볼 때는 좀 갈 때까지 갔다 조금 있으면 저도 근데 LF 카운트를 보면 여기서 이제 카운트 몇 개가 남아서 큰 조정이 올 건데 그 조정이 얼마큼 큰가는 아직 지금 예측이 안 되고 있지만 조금 있어 카운트가 다 들어가면 좀 예측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거는 센티멘트지만 내가 좀 진짜 얘기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다시 이 5minute 차트를 네. 일론 머스크가 몇 주일 전에 큰 이벤트를 했잖아요, 비트코인에서. 근데 그쵸.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고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5만 불이 됐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5분 차트에 네. 1월 29일 3시 20분에 이 뉴스가 터졌어요. 그때는 32,000불이었어요.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다가. 비트코인 심볼. 네. 심볼을 트위터 어카운트에 넣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됐다. 근데 진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힘이 있었으면 그래서 8시 55분, 6시간 안으로 이게 한 뭐 6,000불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다시 그 전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almost 그 same level 돌아갔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힘을 진짜 힘이 있었으면 여기서 가서 훨씬 더 계속 올라갔지. 유지가 돼야 그쵸?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뉴스 때문에 흔들어가지고 오 마이 갓 올라간다 나도 사야지. 분명히 여기서 매수한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네. 개미 투자. 여기서 개미 투자에 제일 실수를 해요. 이모셔널 해가지고 뉴스 때문에 오 마이 갓 일론 머스크가 사 나도 사야지. 근데 바로 네. 만약 단기를 출했다면 여기서 네. 해가지고 또 여기서 내려가니까 분명히 또 판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이모셔널 해가지고 사고 팔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뉴스는 랄프 나슨 엘리엇이 항상 그러잖아요. 뉴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라. 왜냐면 모든 뉴스들은 그 웨이브 안에 다 포함이 들어가 돼 있다. 있다.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다 녹아 있다 얘기하는데 그 맞아요. 네네. 뉴스가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고 카운트. 왜냐면 카운트는 진짜 우리의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습관에 들어가 있는 궁중 심리예요.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랑 얼트코인들이 왜 이렇게 잘 맞냐면 아무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freely trade 하잖아요. 지금. 네, 네. 뭐 CEO도 맞아요. 없고 회사도 없고 뭐 누가 연결돼 있는 거. XRP는 래퍼는 좀 회사가 연결돼 있잖아요. 있죠. 근데 다른 코인들은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너무너무 잘 맞고 내 생각에는 랄프 나슨 엘리엇이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1930년에 이거를 개발할 때 혹시 이 크립토 마켓한테 그러지 않나. 왜냐면 증권 시장은 너무 이제 중앙은행이 영향을 주니까 그쵸. 엘리엇 파동 카운트에 지금 잘 단기 차트는
안 잡히는데 단기 카운트는 저는 장기 카운트는 꼭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딱 볼 때는 이거는 진짜 라프 넬슨 엘리엇이 너무너무 좋아할 투어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이렇게 오너십도 없고 누가 네. 무슨 조정도 할 수도 없고 그쵸, 그쵸. 뭐 서플라이 뺐다 서플라이도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지금 너무너무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이따 규제가 들어오면 이 엘리엇 파동이 아직도 계속 이렇게 정황성이 있을까. 근데 저는 아직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누가 컨트롤도 안 하고 이제 freely trade 하니까 네네. 아직도 저는 규제가 좀 와도 엘리엇 파동 카운트는 계속 좀 정확성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래들이 네. 조정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미들. 다 개미들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Bloomberg states 2% of accounts control 95% of all Bitcoin. 그러니까 네. 2% 어카운트가 95% 비트코인을 무슨 지금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 프로블럼이 뭐냐면 이 블룸버그는 그냥 애드레스만 보지 그 애드레스 그 속을 파보면 그 어카운트가 몇만 개 있어요. 그 어카운트를 보면 네.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게 좀 재밌게 이거는 글래스노드에서 되게 평범하게 그 웹사이트 글래스노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네. 건데 이 되게 지금 멋있게 표현했어요. 새우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 적게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네. 하나보다 적게 갖고 있는 하나보다 적게. 사람들. 그 다음에는 개들은 네. 하나에서 10개까지. 10개. 옥토퍼스는 10개, 50개. 네네. 피쉬는 뭐라 그러지? 그냥 물고기. 물고기 50, 100, 돌핀, 생선. 죄송해요. 근데 제일 위에는 근데 이제 고래잖아요. 네네. 고래랑 험백은 고래 중에서 제일 큰 네, 고래. 그거 그래서 딱 험백 고래. 보면 비율이 여기서 보이잖아. 고래랑 험백은 31%인데 근데 개미 투자자들 small entities holding 50 BTC each control 23%. 그러니까 좀 잘 나눠졌잖아요. 근데 더 이 다음에 차트 보면 좀 더 네. 클래리파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블루 라인이 지금 웨일 잘 보시면 네네. 그다음에는 고래들. 돌핀, 그다음에 옥토퍼스 슈인데 자 봐봐요. 고래들이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 서플라이 다 같이 하면 좀 디버시파이 됐죠. 고래들이 다 컨트롤 안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2017년들은 사실은 고래들만 가지고 개미들을 놀았어요. 근데 그 고래들은 이렇게 기관, 피델리티 그런 기관들이 네. 아니라 그냥 돈 진짜 많은 그냥 기관. 돈 많은 사람들? 걔네들이 그냥 짜가지고 막 이제 내리는 차.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게 변덕이 되게 그쵸, 심했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그렇게 변덕이 없어요. 이 고래 지금 그 옛날 2017년 고래들은 지금 기관 고래들이랑 네. 상대가 안 되죠. 여기서 잘못 까불다가 이 고래들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근데 딱 보면 너무 고래들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이 사진을 보면 글래스노드가 프로바이드한 사진을 보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diversified하게 네네. 뭐 개미 투자들 가지고 있고 그 중간 투자들 가지고 있고 큰 투자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되게 적절히 좀 배분이 다 되어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이죠. 네. 리플이 지금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싸우기 전에 네. 어쩌면 리플가 새로 할 거다. 아니 SEC랑 같이. 근데 그거는 지금 전문가들이 안 보고 있어요. 그건 해프닝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론은 법원이 딱 해머를 때리고 네. 결정을 내릴 건데 제가 여기서 추측해야 된다면 이 상황들은 대충 리플이 큰 파인을 뭐라 그러죠? 돈을 벌금. 네, 벌금을 내야지 여기서 세러가 될까요? 그 벌금은 나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XRP는 살아남고 리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리플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리플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서플라이가 있어요. 네. 그 서플라이를 분명히 SEC가 누구한테 맡겨라. 얘네들 컨트롤하지 말고 그렇게 되고 페널티 물고 하면 어쩌면 이게 잘 또 진행될 것 같은데.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리플가 어떻게 된다. 리플 다시 돌아간다. 엘리엇 파동을 볼 때는 네. 리플은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53전인데 저는 여기서 아까 보니까 0.52, 0.54인데 0.503만 내리고 지금 이 3차 파도가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저는 1차, 2차 되고 3 시작하고 4, 5 그러면 35전이 끝난 다음에 C차가 이루어지고 2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혹시 올라갈 수 이게 당연히 3파니까 올라가는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SEC가 걸려 있으니까 저는 카운트가 얼마나 긍정적이어도 저는 안 건드립니다. 근데 만약 진짜 사시려면 네. 럼을 매기시려면 이거를 좀 기다려서 싼 가격에 살 수 네, 네. 있을 거. 2차까지 네.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네, 왜냐면 지금 아직도 저는 많이 들었는데 한국 분들이 리플을 아직도 매우 네, 많이 하시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해드리는데 만약 SEC가 그 뉴스가 나올 때 네. 그때 진짜 clarify 된 다음에 XRP를 엔트리하면
훨씬 더 좋을 거다. 근데 만약 진짜로 여기서 어퍼튜니티 놓치지 않고 좀 사야겠다면 조금 네. 기다리면 C 파동 밑으로 가가지고 뭐 한 35점 밑에 그러면 C가 컨펌 되니까 네. 그때 바이 엔트리가 좀 어퍼튜니티가 좋지 않을까 아.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드디어 기다리는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은 여기서 좀 힘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어저께 방송에서 방송 리코딩 할 때 네. 맥디가 저한테 프루프를 줬어요. 맥디는 트라이앵글도 어떻게 좀 알려주거든요. 맥디를 보니까 여기서 트라이앵글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요 트라이앵글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저거 좀 힘들었거든요. 네, 네. 저도 한 이쯤 와서 오 마이 갓 트라이앵글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에서 끝나서 47,000 이 47,140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슈가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인딩 다이어고널 패턴 돼가지고 네. 이 3이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좀 더 올라가서 52,743을 뚫는다면 네. 그러면 이게 ongoing 3차 초록색 파도, 3차 초록색 파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5차 회색이 이루어지고 이제 5차 버건디색이 끝나고 네. 3차 초록이 끝난 다음에 조그만 조정이 와가지고 4차 초록색, 5차 초록색, 그러면 3차 핑크가 끝나고 4차 핑크, 5차 그 다음에 조정이 크게 올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몇 프로나 저도 그건 잘 아직 예측이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네. 큰 사이즈able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지만 지금 네. 센티멘트 지금 10만 불 간다, 20만 불 간다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어디를 가나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엘리어 파동은 거기서 워닝을 좀 주고 있어요. 좀 지금 단기를 볼 때는 진짜 이제 다 갈 때까지 갔다 이따가 조정을 좀 크게 줘야 된 다음에 다시 또 제대로 헬시하게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짚어드렸고요. 또 골드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저희가 이 엘리엇 파동으로 분석을 해서 브라이언기 위원이 좀 하락 추세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좀 골드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고요.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시세를 내줄 수 있지만 지금 사실 정말 모든 곳에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경계감은 좀 가지고 봐야겠다라는 부분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사에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같이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폴더블폰 그리고 5G 관련주들 이 종목 리포트들 함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연결해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저희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리포트 리뷰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의원님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KH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 리포트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월요일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IT 지형도가 변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20년도 11월 13일 발간된 키움증권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도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맞춰봤습니다. 팬데믹 국면에서 이익이 증가하는데 5G 확산으로 인해서 결국엔 스마트폰 시대까지 집중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폰 당연하게 늘어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곁들여서 드렸던 게 OLED 시장 그리고 전기차 시장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패널 또한 증가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늘어날 때에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섹터가 어디일까? 그러면 OLED 시장도 있지만 폴더블 폰까지도 생각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더블 패널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20년도에 430에서 550만 대 정도였던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차례차례 증가함으로 인해서 23년도에는 결국엔 3,500만 대까지도 폴더블 패널 생산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쪽에서 애플 또한 22년도에 폴더블 폰을 양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가시화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휴대폰 제조사, 세트 메이커들이 폴더블 폰으로 방향을 이끌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폴더블 폰 시장이 19년도 45만 대, 20년도 330만 대에서 올해는 800만 대, 22년도에는 2,450만 대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스마트폰, OLED, 폴더블 폰 함께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화요일 제가 KH 바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KH 바텍 다이캐스팅 기술력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이캐스팅이 주조 방식의 정밀 주조 공법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더블 폰 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 위아래로 접히거나 좌우로 접히는데 그 접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접히는 부분에 공급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품을 삼성전자에 단독 공급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게 이원화되거나 다원화 공급 체제로 변하더라도 원래 기술을 갖고 있었던 처음부터 납품을 해왔던 노하우가 있는 KH 바텍 전망이 밝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휴대폰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스마트폰 중에서도 5G에 대한 부분들이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 당연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H 바텍도 상승 여력도가 적게는 22%, 크게는 60%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추세 하단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세경 하이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바일용 필름 관련된 부분 납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름뿐만 아니라 휴대폰 후면이 글라스 플래그십 고급형 모델에는 유리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 보급형 모델, 중저가 모델에는 이제 글라스틱이라고 해서 유리와 플라스틱이 합성된 그러한 신규 소재로 보급형 스마트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급형 스마트폰의 박리담의 효과가 세경 하이테크에는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옵티컬 필름, 데코 필름,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 후면, 텍스트, 글자를 새기거나 색상, 여러 가지 색상의 휴대폰이 나오는데 그 후면에 색상을 입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좀 본다면 현대자동차 인테리어용 데코 필링 공급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신규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이제 완공을 하였고 공장 설비에 20억, 폴더블용 장비 구입에 80억, 글라스틱용 장비 구입에 100억 원, 총 2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신규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20년도 부진을 벗어나서 결국엔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매출액 21년도 36% 증가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8억 원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280억 정도면 30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경 하이테크의 투자 그리고 보유 기술력이라고 하면 MDD 공법인데요. 건조가 불필요하다.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하고 납품종 맞춤 생산 그리고 타사 대비 다양한 컬러 구현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차기 모델을 이제 세트 메이커 업체라고 하죠. 삼성전자나 화웨이, 오포, 샤오미가 되겠죠. 그런 기업들에서 새로운 신규 모델을 만들 때에 결국엔 세경하이테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테스트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해 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가 높지 않나. 그리고 X사, O사, S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국엔 그 광학 필름들을 공급하는 업체로 됩니다.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샤오미, 화웨이, 오포. 오포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화웨이가 미국발 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 생산량이 거의 없다시피 되었습니다. 거기에 반사수혜를 삼성전자도 가지고 가지만 이 메이커사인 오포사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삼성전자만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서 오포사까지도 수혜를 보는데 중국발 물량을 대부분 오포사가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경하이테크가 원래 오포사와의 협업, 납품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 글라스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후면의 글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조금 비싼데 유리 빛깔이 나지만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3D 글라스틱 기술력이 세경하이테크에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경하이테크의 조금 강점이라면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글라스틱 O사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오포사가 되겠죠. 그리고 S사, 삼성전자, X사, 샤오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가격, 품질, 그리고 이미 함께 협업해 왔던 노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경쟁력 우위에 있는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세경하이테크였고요. 그리고 목요일 어제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파인테크닉스인데요. 파인테크닉스는 제가 기술적 차트 분석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KH 바텍과 마찬가지로 다이캐스팅 주조 공법 기술력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파인 DNC로부터 인적 분할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가 LED 분야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 부품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특허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특허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향후 IP 재산권에서도 단단한, 탄탄한 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이캐스팅이 있고요. 이 기업의 매출 구조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LED에서 3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6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부품 섹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5G 단말기, 스마트폰 비중 중에서 5G 시장이 50% 이상, 그리고 폴더블 폰 시장도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바텍, 세경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 분석, 기술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차트 바닥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셨더라면 현 구간에서는 어제장이었죠. 어제장에서는 다소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결국엔 어제 장 시장 영향도 있지만 종가 5% 이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매물대가 조금씩 보일 수 있는 중기 추세선상 매물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 당장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에서의 횡보가 나오게 된다면 그 횡보 권역을 추가로 이용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는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결국 조정이 조금 나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주일 동안 전기 전자 업종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드렸는데요. 제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만 딱 진행을 합니다. 장중이라서 너무 길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테마성 종목들에 너무 휘둘리는 모습은 있지 않으셨나. 그래서 테마성 종목 너무 깊게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볼 때마다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려왔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부합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에서 제가 가족분들과 함께 150% 이상의 큰 수익을 좀 달성한 그런 기념적인 방송으로 구성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멘텀 체크리스트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시장을 보고 있는 모습들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으니까요.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주셔도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잠시 쉬어가고요. 3월 2일 화요일부터 제가 다시 복귀해서 작전 리포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서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 동안의 리포트들 다시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9시, 장 시작할 때부터 9시부터 11시까지 허반석 전문위원 샘플러스 채널 그리고 서울경제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방송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도움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측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측의 전문위원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저희 포트폴리오 하나 둘씩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또 금요일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한번 채워볼지 오늘 종목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종목은 세노텍, 리노스, DHP,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세노텍 같은 경우는 세라믹 피드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가 좀 되겠고요. 페인트 잉크, 그다음에 제지, 백금, 금, 은, 구리 등의 그 광산을 위한 광물 분쇄 생산 업체에 공급 중에 있다. 광물 쪽을 아무래도 이제 다르다 보니까는 이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오르게 되면은 또 수혜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광물 자원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용 초소형 비드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2차 전지 재료를 혼합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세라믹 비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도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장주로서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발생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또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 히토로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부각이 되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히토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은 또 세노토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리노스가 좀 되겠는데요. 리노스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쪽하고 그 다음에 무선통신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캐주얼백 브랜드죠. 키플링 및 이스트백 등 패션 브랜드 사업 쪽하고, 그 다음에 무선통신 및 기반으로 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공급하는 IT 사업으로 좀 나눠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찰, 소방 등에 있어서 그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무선통신 솔루션 기술력 토대로해서 공공시장 및 그다음에 공공안전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재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됐을 경우 또는 안정적인 문제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좀 테마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KTX 2단계라든가 신분당선 그리고 부산 지하철 3호선 등 이 철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무선통신 시스템을 좀 제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철도 사업 쪽이 또 좋아진다, 뭐 철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최근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철도 사업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간혹 또 발표를 좀 하고 있는데, 25년까지 해서 뭐 7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철도 관련된 것 같고, 점점 이 경정철이라든가 뭐 철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또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새롭게 어떤 철도라는 이런 게 또 신설이 되는 노선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DHP 좀 되겠는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하면 왕과 관련된 약을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국내 최초로 일회용 인공 눈물을 자체 개발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DHP 코리아가 좀 되겠다는 거고, 또 이 회사에서도 뭐 녹내장이라든가 결막염, 그다음에 안구 건전증에 대해서도 이 약품들을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우리가 좀 보다 보니까는 뭐 결막염이라든가 안구 건조증이 많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또 어두운 곳에서 이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 질병이 더 많이 또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렇게 봄이 되면은 항상 미세먼지가 좀 발생을 좀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공장들의 이제 가동이 조금 멈췄을 때는 좀 미세먼지 쪽이 조금 자제가 되는, 발생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또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산업이 좀 회복이 된 부분은 공장들이 좀 가동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미세먼지가 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발생하게 되면 안질환자들이 좀 증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인공 눈물을 좀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우리가 일회용들을 좀 많이 편리함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면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노텍, 리노스, 그리고 DHP 코리아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은 리노스를 한번 픽해 보려고 해요. 일단 철도 사업에 정부 관련한, 정부 정책 관련한 좀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 오늘 개장 후에 좀 매수를 해보고 싶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플랜이 이제 또 단계별로 있죠. 뭐 1년도 있고, 3년 있고, 5년 있고, 10년 있고, 뭐 30년 이렇게 이제 플랜이 있는데,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 플랜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를 바둑판 형식으로 해서 철도 노선을 까는 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중간중간마다 이런 정책적인 또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나오고 있죠. 그러듯이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그 국내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하고 또 이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남북 철도 간에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뭐 답보 상태이지만은 또 어떻게 또 대화가 좀 풀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바닥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8월달 이후에 저점을 좀 찍고 나서 그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 11월 달에 또 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저점이 있었는데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부분이고, 자, 보시면 고점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달에 고점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그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이 고점들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 주가의 이제 파동들을 좀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2월 17일 날 21선 올려놓으면서 또 5일선까지 어제 또 체크가 되면서 이평선도 올려놓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기적인 파동 상승을 조금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종가가 1210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조금 낮게 잡아서 1190원에
매수 타입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1,698원 그래서 1,7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1,500원으로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165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리노스 가격 전략 매수가는 어제 종가보다 조금 낮은 1,190원 그리고 목표가 1,500원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격 전략을 주셨을 때요. 제가 그날 시장이 좀 잘 가면은 이 가격에 도달하지 못해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보내줄까 아니면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보내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종목을 제가 매일매일 드리니까 매수가 오면 잡고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매수할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한 번씩 시장이 밀리게 되면은 또 종목도 전체적으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신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잡으시거나 안 오면은 그냥 놓아주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종목이 가다 보면은 좀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인데 너무 급하게 추격하지는 말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도 오늘 제가 개장하면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오늘도 작전들 함께 잘 세워봤습니다. 리포트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의 종목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하면 함께 저희와 함께 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작전도 세워봤으니까 저희는 이따가 실전 매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며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따스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은 9도, 대구는 13도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오후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대기까지 건조합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무려 60에서 105km에 달할 때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에 따라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미 어젯밤 강원도 양양으로 큰 불이 난 상황인데요.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서로는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달래주진 못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강원도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서는 밤부터 지겠습니다. 낮 동안 수원과 대전 10도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동해안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강릉과 울진 12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며 춥지만 낮에는 광주와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일부 동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특보는 그 밖에 동해와 남해상으로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큰 가운데 공기가 탁하겠고요. 하늘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지만 강원 영서는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